먼저 우리 초기 모델의 모델 검정 방법인데요.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을 때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에서 베이스라인 어큐러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베이스라인 어큐러시로 해서 우리가 총 100명이면 90%, 10%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칙을 모를 때, 훈련 규칙을 모를 때는 우리가 아무 특정한 사람한테 우리가 메일을 보내게 되면 10번 보내면 그 중에 한 명만 대답할 거예요. 아마 한 명뿐이.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우리 9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훈련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할해서 트레이닝해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장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우리가 초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을 거예요. 근데 초기 모델에는 우리가 파라메타 값을 아마 거의 이제 기본 세팅, 디폴트로 세팅한 것만 해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정확도가 뭐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아마 디폴트로 돌렸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최적화되는 튜닝 기법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레시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모델 훈련까지 시켜서 훈련 모델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럼 이 훈련 모델이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훈련 모델하고 테스트용 데이터 검증하는 것까지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 모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제 쭉 이제 검증이 됐겠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훈련 모델을 통해서 나온 예측된 데이터 결과값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yes, no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yes, no에 대한 실제 값, true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훈련 모델을 통해서 prediction한 값, 예측 값이 있겠죠. 그래서 예측 값이 나오는데 그 예측 값도 yes, no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no라고 우리가 예측했는데 no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확하게 맞는지, 그죠? 실제 값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실제 값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훈련 모델을 통해서 나온 프레딕션 값, 예측 값을 이용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얼마만큼 우리가 매칭시켜 주느냐. 이게 바로 이제 모델 검증입니다. 그 모델의 값이 높으면 훈련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표를 우리가 정어분류표라고 합니다.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데 정어분류표를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얘가 yes, no, true prediction 값에, 그죠? true의 true 값에, 진짜 실제 값에 yes, no 값하고 우리가 예측한 prediction 값에 yes, no하고의 그거를 우리가 매트릭스로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어분류표 또는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고요. 그 정어분류표를 이용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우리가 맞는 거 값하고 틀린 값하고 우리가 보는 게 에러율이고요. 그래서 그걸 어큐러시, 정확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맞힌 것 중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재현율이라고 있고요. 리콜 값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현율, 정밀도, 그 다음에 F1 값, 그 값에 를 이용을 해서 또 만드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AUC 값, AUC 값은 ROC 곡선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을 텐데 이것도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죠? ROC 곡선은 얼마나 정확하느냐, 맞춤 값을 제대로 맞췄느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값들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느냐. 이 값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 ROC 곡선을 우리가 그리게 되는데요. 그 ROC 곡선의 값을 우리가 AOC 값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줍니다. 곡선은 말 그대로 그래픽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볼 때는 볼 수 있지만 그 시각적으로 본 게 실제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AUC라는 값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요. 이 값들 중에 뭐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내가 가장 이제 좋은 값들을 이제 골라서 쓰게 되죠. 보통은 이제 정확도하고 AUC 값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쓰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이 막 끝나면은 이제 중요한 변수가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분석한 여러 가지 그 피처들 중에서 여기서는 요인을 피처라기도 하고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값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변수냐, 우리가 타겟 변수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게 끝나면 실제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까지 검증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모델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훈련 모델에 맞춰지게 되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훈련 모델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구한 결과 검정표에서 가장 높은 값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초기 모델에서는 훈련을 한 번만 했죠. 근데 뒤에 튜닝 가서는 훈련을 여러 번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훈련의 최적화 값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요 다음번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훈련에 처음 돌렸을 때 훈련 모델이 나오면 그 값하고 그 훈련 모델에 있는 파라메타 값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씁니다. 훈련 모델 할 때는 파라메타 값을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뒤에 튜닝하면 계속 수정하면서 최저값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훈련 모델을 하면 모델이 고정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을 해야 돼요. 훈련 모델 할 때 돌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할 때도 모델이 막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파라메타 값을 계속 변경시키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파라메타 훈련 값하고 실제 데이터를 투입해서도 그 값이 변하지 않고 정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좋은 모델이죠. 이 훈련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 라고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틀리다 그러면은 이거 오버피팅 됐네 뭐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훈련 모델하고 테스트 모델에서 훈련 모델 값이 더 적다 그러면은 아직 훈련이 좀 덜 끝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너무 올라갔다 훈련 모델보다, 그러면 이게 오버피팅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반대죠. 참 훈련 모델이 더 높고 테스트 데이터가 낮다, 한참 낮다, 그러면 이제 아직 오버피팅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모델의 값하고 테스트 모델의 값에 우리의 차이점을 보면서 얘가 오버피팅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아직 덜 모델이 훈련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최저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모델 튜닝하면서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초기 모델에서는 모델 튜닝까지 우리가 안 할 거고요. 모델 최적화하는 작업 뭐 이렇게 우리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는 하이퍼 파라메타 모델 튜닝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데이터 모델에서 이제 모델 검정표를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할 텐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정어 분류표, 컨퓨전 매트릭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앞에 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R 코딩 짜는 방법을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어 분류표라든가 데이터 검정 어떻게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가 나왔으면요, 그 훈련된 모델이 진짜 정확하게 맞췄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 모델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컨퓨전 매트릭스라 그래서 정오 행렬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정오 행렬표 또는 컨퓨전 매트릭스표, 뭐 분류 행렬표, 뭐 다양한 용어로 쓰입니다.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매트릭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정확도고요. 하나는 오류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냐, 얼마만큼 정확하게 맞췄느냐, 오류율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TPR, True Positive Rate하고 False Positive Rate, 이런 걸 가지고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라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좀 틀린데요. 정확도하고 TPR, 뭐 또 민감도, 재현율, 이게 각각에 쓰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R, FPR이라고도 하고요. 민감도, 또 센시티브 또는 특이도, 스페시피시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현율, 리콜이냐 또는 정밀도, 프리시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다양한 용어로 우리가 쓰기도 이렇게 이 값들이 있어서 이 값들을
필요한 곳에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TPR, 민감도, 재현율이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이 같아요. 그래서 용어가 좀 틀리다 뿐이지 계산식은 같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되는 TPR에 대비되는 게 FPR인데 요 뒤에 나와 있는 요거는 서로 틀립니다. 근데 앞에 있는 세 가지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TPR이라고 부를 때는 FPR하고 연결해서 쓰고요. 특이도랑 연결해서 쓸 때는 민감도라고 부르고, 또 정밀도, 재현율이라고 할 때는 리콜 또는 프리시즌이라고, 리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예,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왼쪽에는 실제 값들이 있고요. 실제 값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형에서는,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퍼스널 론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대출을 안 한 사람은 0, 한 사람을 1로 놓고 봤죠. 그랬을 때 이렇게 모델을 돌렸을 때 이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축한 지금 훈련한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그 모델에 의해서 0이라고 나온 사람이 있고요. 1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0인 사람을 0으로 맞춘 거, 또는 1인 사람을 1로 맞춘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트루 네거티브, 트루 포지티브라고 우리가 합니다. 네거티브 포지티브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 뭐 0과 1이니까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맞다, 아니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를 포지티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포지티브가 실제로 퍼스널 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포지티브로 보고 우리가 그 연구 모델을 삼았기 때문에 포지티브를 1로 놓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느냐, 내가 관심 있는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틀린데, 관심 있는 변수를 1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연구 문제에서는 퍼스널 론을 우리가 받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퍼스널 론을 갖고 있는 yes라는 사람을 1로 놓고 보고, 그거를 포지티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거티브가 5명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퍼스널 론을 안 한 사람이 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명, 총 15명이라고 가정하고요. 15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0을 0으로 인식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하겠습니다. 0을 0이라고 하는,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인식한 거를 5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식했죠. 원래 값들을 인식하니까. 그래서 5개, 5개. 그 다음에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로 인식한 게 5개. 그래서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총 15개 중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맞춘 것들이 5개, 5개니까 0.6667이 나오는 거죠. 오류율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1 마이너스 정확도라고 봐도 되고요. 또는 오류율이라 그래서 나머지 이 2개, 3개를 우리가 분리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2개, 3개를 보고 그걸 우리가 계산해 보면 0.3333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실제로는 true positive인데 predict 예측할 때는 네거티브로 인식한 거는 우리가 false negative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네거티브로 잘못 맞췄다 그래서 false negative라고 하고, 위에 거는 false positive, 잘못 인식했다 그래서 false positiv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높아야 되죠. 정확도가 높은 거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봐야 되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도와 오류율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보는 방법들이 있어서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rue positive rate하고 false positive rate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ue positive rate는 실제 클래스 1 중에서 잘 맞춘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 true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1이라고 우리가 positive를 1로 봤으니까 실제 1인 값이 총 8개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 잘 맞춘 게 5개를 잘 맞췄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8개 중에 5개를 잘 맞췄기 때문에 0.625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true positive rate는 실제 클래스 1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 중에서 관심 있는 타겟 중에서 그거를 잘 맞춘 거를 우리가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 중에서 우리가 실제 예측을 잘 맞춘 거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rate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네거티브인데 positive라고 인식한 거겠죠. 그래서 네거티브인데 실제 네거티브인데 positive라고 인식한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0 중에서 잘 못 맞춘 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우리 전체 네거티브가 7개인데 그 중에서 2개는 잘 못 맞췄으니까 0.289 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FPR보다는 1-FPR을 많이 씁니다. 1-FPR. 예, 1-FPR이라 그래서 요 값을 많이 씁니다. 1-FPR은 뭐냐면은 전체 요거니까 반대로 실제 클래스 0 중에 0을 잘 맞춘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true인데 실제 positive인데 positive 잘 맞춘 거, 실제 negative인데 negative로 잘 맞춘 거는 1-FPR이라는 값을 써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FPR보다는 1-FPR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감도 특이도입니다. 민감도는 실제 클래스 1 중에 잘 맞춘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TPR의 개념이죠. True Positive Rate랑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Sensitivity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실제 true인데 true를 잘 맞춘 거,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겁니다. 민감도. 근데 특이도는 실제 0 중에서 잘 맞춘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FPR은 실제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라고 잘 못 맞춘 거가 FPR이라고 그랬죠. 그거에서 1을 빼주면 결국은 실제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를 잘 맞춘 거가 되겠죠. 그래서 특이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민감도 특이도에서 특이도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봤던 FPR, TPR, FPR에서는 TPR을 많이 TPR을 쓰지만 FPR은 1-FPR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특이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혼용해서 씁니다. 예,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맞춘 거,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를 잘 맞춘 게 TPR 또는 민감도. 우리가 관심이 우리가 반대인데 잘 맞춘 거를 봐야 되니까 특이도 또는 1-FPR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개념은 또 뭐가 있냐면은 재현율과 정밀도입니다. 리콜과 프리시즌인데요. 리콜은 재현율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클래스 1 중에 잘 맞춘 거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TPR 또는 우리가 그 민감도, 그 다음에 재현율,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클래스 1 중에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걸 잘 맞추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거를 그 이외에 반대편에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변수, 반대 변수인데 그 변수들 중에서 그 값들 중에서 어떻게 보느냐 해서 FPR, 1-FPR 또는 우리 특이도 그렇게 보는데 그 관점에서 보는데 정밀도는 약간 틀립니다. 정밀도는 뭐냐면은 재현율과 정밀도는 실제 클래스냐 예측 클래스냐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재현율은 실제 값 중에서 잘 맞춘 값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8개 중에 5개를 잘 맞췄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잘 못 그러니까 그 반대편 개념에서 0인 거, 네거티브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정밀도는 다른 말입니다. 정밀도는 이렇게 봅니다. 정밀도는 실제로 우리가 예측한 것 중에서 얼마나 잘 맞췄느냐입니다. 예측한 거를 우리가 7개라고 예측했는데 그 중에 5개를 잘 맞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네거티브를 잘 맞췄느냐라고는 또 틀린 개념이죠. 그래서 재현율 정밀도입니다. 재현율은 실제 중에서 몇 개를 잘 맞췄느냐, 정밀도는 예측한 것 중에서 몇 개를 잘 맞췄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또 F1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F1. F1의 비율인데 F1의 비율은 재현율과 정밀도를 둘 다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재현율은 실제 중에서 잘 맞춘 거죠.
실제 true인데 잘 맞춘 거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정밀도는 우리 모델이 예측한 건데 예측한 것 중에서도 또 잘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을 동시에 본다 그래서 재현율과 정밀도가 또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잘된 것 또는 그 반대편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다 같이 보는 개념이었다면 재현율과 정밀도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변수, 우리가 관심 있는 그 값을 실제 값과 예측 값하고의 비율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F1의 값을 이제 계산하는 식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높아야지만 높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이 훈련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훈련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훈련 모델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 모델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훈련 모델을 검증할 때 우리가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확도, 뭐 리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 전에 이 결과표가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기 전에 예측 결과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측 결과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하고 우리가 실제 값을 모델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측했는지를 우리가 실제 표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모델이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트리 언더바 그 다음에 트레인 언더바 프레딕트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 트레인 프레딕트라는 프레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실제로 이 값을 실제 값을 예측한 값하고 예측한 값을 한번 매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딕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했던 훈련 모델을 갖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훈련 모델에 그 여러 가지 룰이 있었죠. 우리가 그 룰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실제 값에 트리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핏 해주고요. 이 결과 값을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냐?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표에 있는 실제 값하고 우리가 트레인 핏 의해서 만들어진 예측 모델을 거기에 얼마만큼 매칭이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고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예측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확률 값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이렇게 예측을 할 때 예측 값을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yes냐 no냐를 갖고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확률 값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 싶어서 확률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로 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 값을 한번 계산하기 전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측 값을 보면은 predict yes, no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1번 데이터는 우리가 총 3,750개의 데이터인데 1번 사람은 우리가 yes, no 중에서 no라고 될 확률이 거의 100%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사람은 우리가 no라는 게 100%, 3번 사람은 yes일 확률이 10%고요. no일 확률이 88%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 값을 쭉 계산해 넣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값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우리가 했던 트레인 데이터, 원 데이터의 원래 값, 이게 실제 1인지 2인지 제일 맞춘 건지 안 맞춘지를 봐야 되니까요. 실제 값하고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인드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바인드 컬럼스 해가지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 옆에다가 계속 우리가 값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할 텐데 어떻게 추가하냐면은 프레딕트를 또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핏을 이용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갖고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probability가 아니고 그냥 값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한번 붙여볼까요, 우리?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레딕트 클래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번이기 때문에 위 확률 값에 의해서 얘는 1번, 노라고 우리가 했죠. 노, 이렇게 우리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 두 확률 값을 비교해서 예스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확률 값의 컷오프는 0.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0.1, 0.5에서 0.5 전후를 가지고 우리가 yes, no를 예측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값하고요. 또 우리가 붙여서 또 봐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bind 컬럼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트레인 데이터를 바로 붙여 보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갖고 오고요. 그 트레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어떻게 연결하냐면 그 중에서 select 우리가 하나의 변수를 갖고 온데 여기서 퍼스널 론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값하고 실제 값도 같이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predict yes라고 예측을 한 게 0%, no라고 예측한 거가 100%. 그래서 실제로 predict class 이 룰에 의하면 no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게 실제 값이 no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값들 중에서 우리가 컴퓨전 매트릭스는 이 값하고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no하고 no, no하고 yes 이 값의 비율이 몇 % 잘 되는지, 그래서 yes, yes, no, no를 얼마나 많이 맞추는 건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한번 눈으로 봤으니까 이 값을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트레인 predict라는 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